상tuk쌤이 이제 체육뿐만 아니라 사회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이요, 이제 5.18.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4.19를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4.19가 나옵니다. 4.19. 4.19 이후. 자, 누가 등장합니까? 교과서에 보면은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되지 않아. 자, 누가 등장합니까? 박정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박정희 대통령, 이분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화 운동의 어떤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4.19와 5.18을 예를 들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도 굉장히 좀 다룰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만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박정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을 동원해서 정권을 잡았다라고 돼 있죠. 5.16 군사정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16 군사정변. 1961년이죠. 그러니까 이 4.19로 어떻게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을 하려고 독재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시민들의 어떤 대대적인 반발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사건이 4.19예요. 뭐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어쨌든 이 4.19 이후에 이제 국민들은 이제 민주화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군사정변, 말 그대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군인들을 이끌고. 박정희 사람이 군인이었거든요.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정권을 빼앗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신이 계속 대통령을 하려고 이 독재자들의 특징이 한 번 하면 계속 하고 싶어져요. 그런가 봐요. 뭐 그런 높은 위치에 안 올라가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승만 독재, 그리고 이 독재에서 벗어난 우리 국민들은 다시 이제 이 박정희 독재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도 헌법을 또 막 바꿔요. 여러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교과서에 나오죠?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는 어떻게 법을 바꿔버리느냐?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지 마라. 이제 나중에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력이 있는 국민들이에요. 독재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4.19가 증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기 교과서에 배우는 수많은 민주화 운동들이 증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어떻게 해요? 국민들 니네 투표하지 마라. 대통령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교과서에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결론은 뭐예요? 난 계속하겠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꿨다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이제 교과서에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누가 뽑느냐? 어떤 대표자들을 따로 구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겠다. 간접적으로 투표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그림에 유신헌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하던 시절에 본인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바꿔요. 그걸 그냥 간단하게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어떻게 나옵니까? 민주화를 요구한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재를 심하게 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독재.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하다가 암살을 당해요. 부하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자, 거기 교과서에 사진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 이 한자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달려있네요. 우리 한글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서거라는 거는 이제 좀 높은 분이나 또 좀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한자어예요.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라는 게 이제 신문기사에 나오고요. 자, 그러니까 이승만 독재가 끝났어요. 뭘로요? 4.19로.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독재가 네, 이제 암살을 당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네, 여기에 나오면 79년입니다. 암살당하고 나서 국민들이 또 이제 민주주의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독재 역사는 상당히 깁니다. 바로 또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아쉽게도 민주화가 된 것이 아니라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예, 이 사람도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군인이에요.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역시 군사 반란을 또 일으킵니다. 자기 휘하의 군인들을 이끌고 또 반란을 일으켜서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탈취하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자, 해방되자마자 이승만 독재. 그 다음에 이제 독재 끝났다! 전쟁 겪고 고생 많이 했죠. 자, 이제 독재 끝났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박정희 독재, 군사정변. 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민주화다 또 그러고 있는데, 또 전두환이 군사반란. 우리 민족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과서에 또 나오죠? 시민들은 이제 뭡니까 헌법도 고치고 투표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네 여기 나와있죠? 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을 탄압했다. 독재의 특성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독재는요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이라는 건 뭐예요? 군대와 경찰이죠.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요구를요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 뭐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도 뭐 일본 놈들이 이렇게 우리를 막 찍어 누르는 그것도 하나의 일제의 독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전두환 독재가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이때 이제 광주에서 이 5.18은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광주. 이 광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라남도. 전라남도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물론 광주에서만 어떤 독재에 반대하는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어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인데요. 그런데 이 광주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자, 교과서를 볼까요? 광주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과서에서 또 할애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어요.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방송으로 다루기는 좀 어렵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등교해서 계약하면은 또 이렇게 좀 특집으로 제가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뭐 어쨌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전두환은 계엄군을 광주에 보냈다.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은 가끔 시위하고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막아서죠? 네, 경찰이 막아섭니다. 근데 이때는 누가 갔다? 군인이 갔다. 그리고 어떤 군인이 갔느냐? 굉장히 고도로 잘 훈련된 그런 군인들이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총을 쏘며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다와 함께 뭐예요? 이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삼뚝이 뭡니까? 네, 이 총격을 막기 위한 거죠. 실제로는 총알 못 막습니다. 네, 그냥 쓴 거예요.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자, 총을 쏘면서 진압을 했다라는 거는 이건 뭘 내포하는 거죠? 네, 우리의 군대가 국민을 죽였다라는 거죠. 아쉬운 일입니다. 굉장히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교과서에 나와 있죠. 네, 전 교과서에 없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광주 시민들이요. 네,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가 우리 국민을 죽일 수 있지?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분노한 시민들은 시민군을 만들어 군인들에게 대항을 했어요. 이게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1980년 5월 18일부터 이제 쭉 일어난 사건인데요. 자, 그 뒤에 이제 봅시다. 군인들은 광주를 완전히 차단했다.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게, 그러니까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게 다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광주에 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게 당시에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광주에 이제 그 뭡니까? 네, 북한 간첩이 내려와서 폭동을 일으켰다! 막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이 양반.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스 피터. 독일 기자인데요. 이 양반이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광주를 취재합니다. 다 촬영해요. 다 찍어가지고 이걸 이제 외국에 독일에 가서 알리죠. 독일에 가서 알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외국에 막 알려지면서 이 광주의 진실이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서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저기 외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온 건 한 이 정도입니다. 이제 뭐 시민들 스스로 광주를 지키면서 질서를 유지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엔 뭐예요? 이 대원군한테 이제 이 광주를 뭐 민주화를 원했던 그 시민군들은 뭐 이제 죄다 다 뭐 좀 죽게 되죠. 네, 죽거나 살아남은 사람도 뭐 다 이제 감옥에 가고 뭐 그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교과서에 보면 19쪽, 네. 전라남도청을 공격해 이들을 강제로 진압했다. 군인들이 이제 강제로 쳐들어가서, 네, 뭐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그렇게 된 거죠. 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죠. 여기 이제 아버지 영정 사진 들고 있는 아이, 참 안타깝죠. 네. 정말 우리 역사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봅시다. 또 이제 교과서를 넘겨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당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주어지지 않아요. 부당한 것이 있을 때, 물론 여러분들 뭐 그냥 막 떼쓰는 건 곤란합니다. 엄마 이거 뭐, 선생님 이거 막 말도 안 되는 떼쓰는 건 곤란해요. 예를 들어 수업 시간인데, 선생님 수업하지 마요. 놀아요. 그래 놓고, 야, 수업 시간이니까 안 돼. 그러면, 선생님 독재자. 그건 아니죠. 하지만 뭔가 부당함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막 여러분들 갑자기 야, 너 왜 이렇게 너 잘생겼어? 너 잘생겼으니까 너 손 들고 있어. 이러면 부당한 거죠? 아닙니까? 아니, 잘생긴 게 죄예요? 잘생겼다고 막 선생님이 손 들고 있으래. 이런 부당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선생님 왜 잘생긴 것과 제가 손 들고 있는 거 왜 제가 잘생겼다고 벌을 받아야 됩니까? 부당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고요. 그것을 주장하고 표현해온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이제 여기 5.18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다 끝났네요. 21쪽에 보니까 이렇게 뭐 느낀 점을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로는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굉장히 좀 좋은 거는 영화가 좀 나와 있어요. 이 5.18을 잘 알 수 있는 영화. 어떤 영화냐? 아까 제가 한스 피터 얘기했죠. 푸른 눈의 증인. 네, 그 독일인. 이 한스 피터가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건데, 영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있어요. 택시 운전사. 이 영화 한번 꼭 보세요. 이 영화를 보시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됐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네, 삼뚝쌤의 사회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고요. 교실에 와서 같이 나누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